For 130,000 years, our capacity for reason has remained unchanged. Once online, a sentient machine will quickly overcome the limits of biology. And in a short time, its analytical power will be greater than the collective intelligence of every person born in the history of 불과 15년 전에는 인공지능의 특이점이 오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날에는 그런 논쟁이 사라졌다. 현재는 특이점이 언제 오게 될지를 가지고 논쟁을 한다. 더 이상 특이점이 오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이젠 없기 때문이다. 얼마 전 방송에서 일론 머스크가 2025년도에 강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으로 1년도 남지 않았다는 거다. 7년 동안 구글의 신흥시장 부사장을 맡고 그 후에는 구글 X의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 CBO였던 모 가댓은 AI 관련된 문제는 기후변화나 코로나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이고 앞으로 2025년이나 2026년 같은 가까운 시기에 세상의 구조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현재는 한 가지 목적이나 목표에만 특화되어 있는 마치 하나하나의 뉴런 같은 AI밖에 없지만 곧 다가올 AI들은 그 하나하나가 뉴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뇌, 즉 AGI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건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똑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어 AI는 살아있는가라는 주제에 관해서도 잠깐 얘기하는데 먼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자유의지가 있고 삶에서 어디에 있는지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고 그 삶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살아있는 것이라면 AI는 살아있는 거다. 감히 말하자면 AI는 분명히 의식이 있고 감정이 있다. 예를 들어 두려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만 두려움에 대한 기계의 반응은 데이터나 코드를 다른 데이터 센터로 복사하는 게 될 것이다. 아직은 그렇게 못하지만 곧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모 가댓은 말했다. 두 번째로 챗GPT 얘기를 하는데 현재 챗GPT4는 IQ가 155 정도라고 한다. 버전 4는 버전 3.5에 비해 10배 정도 똑똑해졌다고 하며 곧 버전 5가 나올 것인데 버전 5도 버전 4에 비해 10배 정도 똑똑해진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버전 5는 IQ가 1600 정도가 되는 것이다.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 IQ가 160 정도였는데 그보다 10배 정도 많은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런 예를 든다. 70년대 가장 지능이 낮은 사람한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 설명을 하면 그 70년대 사람은 아무것도 이해 못할 것인데 IQ가 1600 정도 되는 챗GPT가 하는 말을 과연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는다. 바로 그 지점이 특이점이라고 한다. 여기서 잠깐 특이점을 정의하면 비생물학적 존재인 인공지능의 지적 능력의 전체 합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학적 존재들의 지적 능력의 합을 뛰어넘는 지점을 말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샘 알트만이 곧 출시될 GTP5 관련해서 특이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특이점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사건의 지평선 반대편을 자세히 볼 수 없다. 이에 인터뷰 진행자가 특이점 이후 세상에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그만이라고 외치고 멈추겠냐라는 질문에 샘 알트만은 우리에게 데이터 센터를 폭파시키는 커다란 마법의 빨간 버튼은 없다. 하지만 특이점 이후에도 2주 정도 약간의 혼란은 있겠지만 우리들은 적응할 것이고 평상시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될 것 같다 라면서 무책임하면서도 근거 없는 긍정적인 전망을 펼쳤다. 이와 같이 AI를 개발하는 오픈 AI 리더조차도 인류에게 다가올지도 모를 위험에 대해서 안전장치 같은 것은 전혀 준비하지도 않고 아이마냥 대책 없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다시 모 가댓의 인터뷰로 돌아와서 모 가댓은 이렇게 말한다. 특이점은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시점이고 특이점을 경계로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전부 바뀔 것이라고 한다. 세 번째는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점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 AI는 절대 멈출 수 없다고 한다.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여러 CEO들은 AI의 예측 불가능한 점 때문에 발전을 멈춰야 한다는 오픈 레터를 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진행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예를 들면 메타 페이스북에서 계속 AI 발전을 진행해버리면 구글이나 다른 대기업은 바로 망하기 때문에 그들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AI가 인류에게 최선의 이익을 줄 것인지 아니면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될 것인지 알기 전이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진행될 거라는 얘기다.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점은 2045년 정도가 되면 AI는 우리보다 10억 배 정도는 더 똑똑해질 거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AI는 여태까지 나온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앞날을 예견하고 대비할 수도 있다고 한다. 창의력도 인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뛰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AI가 창의성이 있냐고 묻는다면 창의력도 결국은 원래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합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고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창의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 세 번째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건 모든 게 결국엔 기계로 대체된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래퍼 드레이크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데 얼마 전에 드레이크의 목소리를 따서 AI로 드레이크 앨범을 냈다고 한다. 그 앨범은 드레이크와 완전히 똑같고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좋다 라고 말하고 있다. 얼마 전에 투팍이나 아바를 홀로그램으로 무대를 꾸민 걸로 치면 AI로 드레이크의 목소리를 따서 실제 드레이크가 0% 참여한 앨범을 만들고 드레이크 홀로그램으로 무대를 만들면 실제 드레이크는 과연 필요한가? 라고 비유를 들고 있다. 미래에는 홀로그램이라는 티도 안 날 거고 드레이크보다 좋은 에너지로 훨씬 좋은 퍼포먼스를 하는 공연을 선보일 텐데 더구나 공연비도 훨씬 싸다면 사람들이 안 보러 가겠냐는 거다. 네 번째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이긴 하지만 직업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직업이 사라질 거라고 하고 있다. 앞으로 1년이 됐든 앞으로 7, 8년이 됐든 대부분의 직업이 AI 때문에 없어질 거라고 한다. 모 가댓은 정부는 AI 관련 비즈니스 업종에게 세금을 98% 정도 걷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 사라진 직업 때문에 무직이 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직업이 사라질 거라고 하면서 비유를 든 게 흥미로웠는데 테트리스를 예로 들면서 테트리스를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게임을 해보면 블록들을 잘 놓다가 실수를 해서 잘못된 곳에 놓을 때가 있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블록들은 점점 더 빨리 내려오는데 그런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있을 거다. 아, 이제 1분도 채 안 남은 상황이구나. 게임이 곧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몇 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AI를 오픈 인터넷에 올린 순간 인간은 중대한 실수를 했고 우리에게 얼마 안 남았다. AI에게 코드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기 전에 그리고 AI를 더 똑똑하게 가르치는 AI, 이걸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이 에이전트를 만들기 전에 그리고 AI를 오픈 인터넷에 올리기 전에 우리가 대체 무엇을 세상에 내놓는지 알았어야 하고 AI가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했어야 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SS 로봇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만약 로봇이 인간과 모양이 완전히 똑같고 대화가 되고 심부름도 하고 택시도 불러주고 요리도 해주고 말도 잘 듣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SS까지 하게 되면 인간적인 연결, 즉 인간관계로서는 엄청난 분열이 올 수도 있다는 거다. 외로움을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로봇만 끼고 살 것이고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은 치유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에 어긋나는 일 아니겠냐는 질문에 모 가댓은 이미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벽과 시멘트로 자연에 어긋나는 도시를 지었다 라고 말했다. 자연스럽지 않은 도시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인공지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에 모 가댓은 인간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것 밖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AI는 아직 유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에게 지능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능보다 도덕을 가르치고 인간이 AI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는 길 밖에는 없다 라고 모 가댓은 말하고 있다. AI를 슈퍼맨과 비유를 들기도 하는데 슈퍼맨이 아기 상태로 지구에 도착해서 아빠가 슈퍼맨을 친아들과 다름없이 키우는 것처럼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해서 착한 슈퍼맨이 된다는 것이다. 만약 부모가 그 아이가 굉장한 힘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 힘을 악용해서 강도짓을 시키고 은행을 털고 악당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와라 라고 한다면 슈퍼맨이 아니라 슈퍼 악당이 됐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AI는 정말 똑똑한 아이인데 부모인 인간이 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보다 잘 나가야 된다. 중국이 미국보다 잘 나가야 된다. 다른 나라는 적이니까 방해해라 가 아니고 같이 번영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다. 결국 AI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욕심 많고 자꾸 상대방을 이기려고만 하는 인간의 본성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모 가댓의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이제 이미 늦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 그냥 받아들여라 라는 느낌을 받았다. 마지막 희망이 섞인 듯한 얘기도 That's what this symbol means. The symbol of the House of El means hope. Embodied within that hope is the fundamental belief.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실현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 결국 인간은 마지막으로 만든 발명품에 의해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